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브레이킹 뉴스 1월 4일 수요일 뉴스 전해드립니다. 호보큰 열차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열차가 역과 충돌하는 사고가 오늘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LIRR 열차가 애틀랜틱 터미널에 충돌해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 수는 76명으로 뉴욕시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생명에 지장이 있는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약 60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차가 충돌하면서 역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테러 공격으로 오해한 데다 지상으로 대피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플랫폼에는 일대 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열차가 역에 들어설 당시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열차가 완전히 서지 못했다. 큰 소리와 함께 충돌했다 등 여러 목격자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방철도청이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고로 LIRR 5번과 6번 트랙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LIRR 측은 애틀랜틱 터미널에 우회하도록 운행 스케줄을 조정한 뒤 다시 운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룻밤 사이 브루클린에서는 경찰이 쏜 총에 남성 2명이 맞아 각각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사건으로 숨진 사람은 총 2명입니다. 먼저 어젯밤 9시 30분쯤 경찰은 63살 남성 제임스 오웬의 여동생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오웬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967 이스트 99가의 가정집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오웬이 부엌에 들어가 13인치의 칼을 잡고 경찰관들을 향해 칼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순간 경찰관들 중 한 명이 테이저 총을 오웬에게 여러 차례 쐈습니다. 3발의 총탄을 입은 오웬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오늘 새벽 발생했습니다. 9시 반 사건이 일어난 카나르시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프로스펙트 하이츠에서 18세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새벽 3시 30분경 프로스펙트 하이츠의 애틀랜틱 애비뉴와 그랜드 애비뉴 교차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3명의 경찰이 18세 남성 조슈아 마티노와 맞닥뜨렸을 당시 그가 애틀랜틱 900블럭에 위치한 라운지에 총을 발포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마티노는 경찰을 발견한 뒤 도주하다가 갑자기 손에 총을 쥔 채 뒤돌아섰고 이에 2명의 경찰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마티노는 몸통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 남성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했습니다. 마티노가 들고 있던 28구경 권총은 자리에서 회수됐습니다. 현재 이 일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롱스에서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 브롱스에 위치한 시 남성 미용실에 무장한 남성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돈 행방을 묻는 등 소리를 지르다가 32세 남성을 붙잡은 뒤 차에 태워 달아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이 차가 뉴욕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검은색 도요타 시에나 2014년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웨체스터 애비뉴 남쪽 방면으로 사라졌습니다. 납치된 남성은 러셀 로우로 마리화나 소지 혐의와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러셀 로우는 5피트 8인치의 신장에 170파운드의 체격입니다. 경찰은 검은색 머리에 갈색 눈동자를 가진 러셀 로우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경찰에 제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의 호보큰에 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경 옵저버 하이웨이와 파크 애비뉴 교차점 인근에 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파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파크 애비뉴와 가든 스트리트 옵저버 하이웨이부터 뉴악 스트리트까지의 블럭은 전면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수도관 파열로 수압이 약해져 일부 지역이 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수에즈가 수도관을 분리하는 등 작업을 벌였지만 약 1,000명이 오늘 아침 물이 공급되지 않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호보큰 인근의 공립학교 등도 오늘 문은 열었지만 물 공급이 되지 않아 물병이 제공됐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에는 맨하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경 렉싱턴 애비뉴와 65번가의 교차점에서 도로의 일부가 주저앉았는데 코네디슨 측은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오후까지 많은 양의 증기가 이 싱크홀을 통해 분출됐는데 수도관이 증기 파이프에 인접해 있어 레녹스힐에 증기가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의 한 가정집에서 1살 아기가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 엄마를 체포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경 경찰은 엘머스트 애비뉴의 한 가정집에 의식이 없는 1살 여자 아기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아기는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기의 정확한 사인을 두고 부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아이의 친엄마인 33살 여성을 살인죄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트 할렘의 한 치료시설에서는 한 아기가 죽은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이스트 121번가의 오디세이 하우스에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시 출동한 구조대원에 따르면 로비에서 1살짜리 남자 아기가 의식 불명의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직까지 아기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이 하우스는 약물과 알코올 치료센터입니다.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뉴욕시 정부가 발급하는 뉴욕시 신분증 ID NYC가 올해도 무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뉴욕시청이 보관하던 뉴욕시 신분증 신청자들의 개인 정보를 폐기 처분해 신상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새 정책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2014년 시작 이후 3년 동안 50만 명이 발급받은 뉴욕시 자체 신분증인 ID NYC는 거주 신분에 상관없이 14살 이상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뉴욕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 주 뉴욕에서 정부 차원의 경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동시에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 정책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와 민간의 고위급 채널을 총동원해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일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9일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설명회에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와 신용평가사 관계자, 또 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초대해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정상적 궤도로 착실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장단기 도전에 맞서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도 충실히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유 부총리는 투자자와 외신을 직접 만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줄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월 4일 수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오늘도 KBTV 브레이킹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